위층 일가족 3명이 살해된 후 경찰은 나에게 뭐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느냐고 내가 막 입을 열려던 참에 눈앞에 탄막이 갑자기 미친 듯이 번쩍였다. 절대 문 열지 마. 문 밖은 범인이 변장한 거야. 일부러 널 떠보러 온 거야. 그의 말을 믿지 마. 말하면 넌 죽은 목숨이야. 그의 등 뒤에 도끼가 숨겨져 있어. 넌 오마분시 당할 거야. 비록 넌 죽었지만 내 동생은 널 팔아넘겨서 살아남았어. 나중에 사건을 해결하러 온 경찰이자 남주인공이랑 눈이 맞아서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아. 이게 대체 뭐야? 내가 환각을 보는 건가? 탄막의 정보량이 너무 방대해서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어젯밤 나는 확실히 위층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밤새도록 갈비를 다지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위층 사람들은 요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기억한다.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계속되었다. 실례합니다, 부인. 안에 계신가요? 사건 조사에 협조해 주시려면 문을 열고 관계자의 질문에 협조해 주세요. 나는 숨을 죽인 채 크게 호흡하지 못했다. 문 밖에서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안에 있는 거 압니다. 방금 2층에 불이 켜진 걸 봤거든요. 문을 열고 조사에 협조해 주시죠. 혹시 어젯밤에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들으셨나요? 탄막이 흘러갔다. 어떻게? 범인이 도끼를 들고 있어. 만약 메이보가 문을 안 열어주면 그가 그냥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지금 불을 끄기엔 이미 늦었어. 범인은 이미 문틈으로 빛을 봤어. 집에 없는 척해도 절대 속지 않을 거야. 차라리 적당히 맞춰주는 척하면서 범인을 먼저 따돌려버려. 나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손바닥은 온통 땀으로 젖어 있었다. 전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어젯밤에 저희는 아주 일찍 잤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도움이 못 돼서요. 잠시 짧은 침묵이 흐른 후 나는 상대방이 떠난 줄 알았다. 막 안심하려던 찰나. 다음 순간 더 격렬한 노크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니 그냥 문 좀 열어주시죠. 나는 억지로 침착하게 대꾸했다. 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어젯밤에 아주 깊게 잠들었거든요. 이상한 소리라고 하셔도 전 전혀 모릅니다. 제발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문 밖에서는 여전히 끈질기게 굴었다. 기어코 들어오려고 했다. 나는 탄막의 지시대로 화난 척을 했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한 번만 더 귀찮게 하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 버릴 줄 알아. 너 일하기 싫어? 이렇게 말하면 범인을 화나게 하지는 않겠지? 심장이 떨려왔다. 이 협박을 듣자 문 밖은 마침내 조용해졌다. 남자의 목소리가 약간 누그러졌다. 죄송합니다, 부인.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제발 경찰서에 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갑자기 동생이 침실에서 나오더니 덥석 문을 열어버렸다. 잠깐만요. 저기요. 돌아와요. 문 열지 마. 나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이미 맞기엔 늦었다. 어릴 때부터 내가 동생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동생은 더욱 나와 반대로 행동했다. 동생은 문을 확 밀어 젖혔다. 의기양양하게 나를 쳐다보는 내 동생. 이 몸은 턱을 치켜들고 말했다. 방금 다 들었어. 당신 경찰 맞죠? 신고할 게 있어요. 남자가 들어왔다. 문이 안에서 잠겼다. 나는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다. 나 지금 바쁜 일 있어. 당장 출근하러 나가야 해. 무슨 일 있으면 내일 말하면 안 될까? 이맘은 팔짱을 끼고 나를 째려보았다. 너만 착한 척하기는. 남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내숭이야. 나는 손을 뻗어 이맘의 팔을 붙잡았다. 몰래 살짝 꼬집으며 장난치지 마. 말 좀 들어. 응? 이번 한 번만 언니 말 들어줘. 이따 언니가 용돈 5천 위안 보내줄게. 응? 동생은 귀찮다는 듯 나를 확 밀쳐냈다. 그 더러운 돈으로 나 모욕하지 마. 돈 좀 있다고 유세냐. 어젯밤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잤는데 짜증 나 죽겠어. 넌 왜 날 막는 거야? 신고도 못하게 하고. 경찰이 여기 와 있잖아. 이제 와서 또 상관없는 척이야? 내가 손으로 능련의 입을 막을 틈도 없이 동생은 이미 말을 다 쏟아내버렸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이때 내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망했다. 내 뒤에서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 여러분 모두 들으셨군요. 능련은 나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크게 떠들었다. 당연히 들었죠. 내가 말해두는데 당신 어서 사람들 보내서 위층 식구들 몽땅 잡아넣으세요. 어젯밤에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짜증나게 밤새도록 뼈를 다지더라고요. 덕분에 신경쇠약 걸릴 지경이에요. 참, 그 사람들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죠. 많이는 아니고 한 5만 위안이면 돼요. 나는 눈빛으로 필사적으로 이맘에게 신호를 보냈다. 제발 그만해.
이 맘은 마치 무슨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본 듯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보고 그는 더욱 즐겁게 떠들었다. 그는 나를 가리키며 남자에게 말했다. 아저씨, 내가 어젯밤에 언니 보고 위층에 가보라고 했거든요. 언니 뭐 봤어? 결국 그 사람들한테 말은 한 거야.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나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너 갑자기 무슨 헛소리야? 탄막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아, 원래 범인을 거의 따돌렸는데 이 동생은 왜 이렇게 짜증나냐? 문 열지 말라고 했잖아. 신 같은 적보다 돼지 같은 아군이 더 무섭다더니 어이없어 죽겠네. 말하지 말라는데도 굳이 말하는 멍청이. 조심스럽게 한마디 하자면 동생이 멍청하긴 하지만 죽는 건 언니잖아. 언니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범인과 필사적으로 싸우다가 겨우 동생을 내보냈어. 정말 아까워. 언니가 배은망덕한 놈을 구했네. 동생은 탈출한 후에 사건을 맡은 경찰 남주한테 반했어. 잘생긴 남주랑 엮이려고. 범인의 얼굴을 못 봤다고 일부러 거짓말까지 했어. 피해자 가족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억지로 남주 곁에 붙어서 사건을 같이 해결해. 남주는 마음이 넓어서 정말로 동생을 받아줬어. 결국 두 사람은 달콤하게 연애를 시작해. 탄막의 내용을 보자. 나는 마치 얼음 구덩이에 떨어진 믿을 수 기분이었다. 없었다. 동생이 고작 남자 하나와 연애하려고 나를 억울하게 죽게 내버려 두다니. 나는 항상 동생이 그저 좀 장난스럽고 사춘기가 왔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와 맞서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남자의 눈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손은 조용히 등 뒤로 향했다. 아까 문 밖에서는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지? 아무것도 못 봤다면서. 원래 어젯밤에 위층에 올라갔었군. 도대체 뭘 본 거야? 내 손발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나도 모르게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남자가 서서히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동생을 데리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동생은 오히려 내 팔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놓아주지 않는 그 순간 내 가슴은 차갑게 식었다. 어째서 끌려오지 않는 걸까? 나는 갑자기 우리 집이 2층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기억났다. 욕실 뒷문이 단지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욕실 안으로 숨어들 수만 있다면 다시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서 주차장에 가서 차를 타고 도망칠 수 있다. 하지만 동생은 내 팔을 꽉 붙잡고 있었다. 발은 마치 바닥에 뿌리를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남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위기의 순간 내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침착한 척하며 말했다. 방금은 그냥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저도 남의 트집 잡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신고해서 소음공해로 고소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경찰관님, 이미 여기까지 오셨으니 그냥 사실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사실 어제 제가 확실히 위층에 올라가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주의를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문 앞에서 물건 하나를 주웠거든요.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영련에 의해 거칠게 가로막혔다. 누가 트집 잡는 걸 좋아한다는 거야? 원래 그 사람들 잘못이잖아. 감옥에 안 보낸 것만 해도 내가 착한 거지. 돈 좀 물어내라는 게 어때서? 저기요, 내가 명령하는데 지금 당장 위층 가서 그 사람들 몽땅 잡아요. 안 그러면 내가 경찰서에 신고해 버릴 테니까. 남자는 정신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내가 그와 관련된 무슨 증거물이라도 주운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 영암이 옆에서 계속 짹짹거리며 말을 끊으니 남자는 짜증스럽게 미간을 찌푸렸다. 음산하게 영암을 노려보며 말했다. 조용히 해. 시끄러우니까 수사 방해하지 마. 일단 이 부인 말부터 끝까지 듣고 이맘은 그의 흉악한 눈빛에 깜짝 놀랐다.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는 외지인에게는 반박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원망스럽게 노려보았다. 말 참 많네. 매번 이래. 너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내 편만 들어. 정말 역겨워. 나는 내가 들은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방금 전 탄막에 증거가 있었음에도 나는 믿고 싶지 않았다. 동생이 정말로 나를 배신할 줄은. 하지만 지금 내 귀로 직접 나를 욕하는 소리를 듣고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네, 경찰관님. 제가 아주 중요한 물건을 주웠어요.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디다 뒀더라? 아. 어젯밤에 돌아와서 무심코 방에 뒀거든요. 지금 가서 가져다 드릴게요. 나는 몸을 돌려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그런데 갑자기 영암이 나를 향해 소리쳤다. 난 기억 안 나는데. 언니? 언니가 어젯밤에 뭘 주웠다고? 경찰 아저씨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어제 내가 물어봤을 때 언니 분명히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
묻지도 말라고 해놓고선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말이야. 언니, 왜 거짓말을 해? 망했다. 다음 순간 남자가 큰 보폭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한 걸음씩 내 뒤에 바짝 붙으며 가서 가져오시죠. 증거물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무슨 사건 단서요? 그냥 층간소음 항해 아니에요? 사과만 하면 됐지. 저도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이웃은 아니거든요. 남자의 표정은 묘했다. 나는 이 말들이 과연 그를 속였는지 알 수 없었다. 영함은 나를 향해 의기양양하게 눈썹을 까닥였다. 어젯밤에 내가 다 봤어. 언니 분명 아무것도 안 들고 왔으면서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 언니는 내가 트집 잡는 거 좋아한다더니 언니는 거짓말쟁이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영안을 쳐다보았다. 내가 주운 물건이 아주 작아서 그냥 주머니에 쏙 넣었어. 내가 못 본 건 당연하지. 됐어. 경찰관님 수사 방해하지 말고 내가 먼저 물건 좀 찾아올게. 나는 화장실 문 앞까지 갔다. 남자가 방심한 틈을 타 나는 순식간에 안으로 돌진했다. 뒤로 손을 뻗어 화장실 문을 잠가버렸다. 경찰관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요. 들어가서 볼일 좀 볼게요. 3분이면 돼요. 어제 주운 물건은 침실 서랍 안에 있으니까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남자는 화가 났다.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다. 문 열어. 영함은 옆에서 신이 나서 짹짹거리며 부추겼다. 거봐, 언니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잖아. 나는 2층 밖을 내다보았다. 지면에서 약 6m 정도 높이였다. 머리부터 떨어지지만 않으면 죽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이를 악물고 뛰어내렸다. 우드득 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을 안으로 삼켰다. 비록 각오는 했지만 발목이 골절된 것 같았다. 나는 고통을 참으며 절뚝거리며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남자가 문을 두드릴 때 내 핸드폰은 침실에서 충전 중이었다. 가져올 틈이 전혀 없었다. 결국 지금 나에게는 신고 할 핸드폰이 없다. 나는 이를 악물고 필사적으로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신발 한 짝이 벗겨진 것도 모른 채 달렸다. 찾았다. 이건 내가 새로 산 차다. 아직 가족들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차다. 나는 단숨에 차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막 들어갔을 때 밖에서 구조 요청 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어디 있어? 나 좀 살려줘. 텅 빈 주차장에 이맘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이맘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여길 찾았지? 자기를 살려달라니. 설마 그도 저 남자에게 쫓기고 있는 걸까? 그럼 그는 어떻게 그를 따돌리고 도망친 거지? 걱정이 앞섰다. 어쨌든 그는 나의 친동생이니까. 가는 길에 그를 태워갈 수 있다면 마음이 약해졌다. 그의 외침에 대답하려던 찰나 탄막이 내 눈앞을 미친 듯이 스쳐 지나갔다. 바보야. 절대 내 동생한테 대답하지 마. 그건 널 일부러 유인해내려는 거짓말이야. 맞아. 내 동생 어디가 살려달라는 모습 같아. 그는 지금 길가에서 느릿느릿 걷고 있어. 내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면서 말이야. 동생이 범인이랑 한패인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왜 범인이 태연하게 그의 뒤에 숨어 있겠어? 동생은 전혀 당황하지도 않잖아. 살인범인데 말이야. 나는 얼른 입을 틀어막았다. 다행히 탄막이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면 정말로 문을 열고 그를 태울 뻔했다. 나는 그대로 차를 몰고 단지를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탄막이 또 말렸다. 차 타고 도망가지 마. 범인이 도끼를 들고 주차장 출구를 막고 있어. 어떤 차든 나오기만 하면 범인한테 잡힐 거야. 방탄유리도 아닌데 도끼 한 방이면 사람 잡는 건 일도 아니야. 범인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다니. 하지만 주차장 출구는 여기 하나뿐인데 어떡하지? 나는 조용히 창밖을 살폈다. 차 옆 유리는 막 선팅지를 붙여서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다. 나는 이맘이 나를 찾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긋했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입으로는 무서운 척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심장이 조여왔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도대체 왜? 이맘은 나의 친동생인데 왜 일부러 나를 속여서 밖으로 불러내려는 거지? 그는 충분히 도망칠 기회가 있었고 안 되더라도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할 시간은 충분했을 텐데 왜 굳이 나를 속여서 불러내는 걸까? 설마 정말 탄막의 추측대로 그와 범인이 한패인 걸까? 하지만 동생이 대체 어떤 경로로 살인범을 알고 지냈단 말인가? 남자는 분명히 내 동생을 처음 보는 눈치였는데 일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간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번쩍이는 탄막들이 나를 위해 방법을 생각해 주었다. 차라리 계속 숨어 있어. 어차피 주차장에는 수백, 수천 대의 차가 있잖아. 그들이 한꺼번에 내가 어느 차에 숨어 있는지 어떻게 찾겠어?
차 안에. 그러다 좀 더 지나면 단지에 사람들이 많아질 거야. 범인은 얼굴이 알려지지 않으려고 분명히 도망갈 걸. 그때 차를 몰고 도망가는 게 딱이야.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숨어야 한다. 소리 내지 말고. 그러면 날 찾지 못하겠지? 동생이 계속 발목만 안 잡았어도 언니는 벌써 도망치고 남았을 텐데. 에휴, 하지만 언니가 안 죽으면 동생이 나중에 어떻게 경찰 남주랑 엮이겠어? 어떻게 연애를 하겠냐고. 그럼 스토리가 꼬이잖아. 맞네. 그럼 동생이랑 재벌 2세. 경찰의 로맨스는 물 건너가는 건가? 이 맘은 끈질기게 주차장 안에서 나를 찾고 있었다. 내가 여기 숨어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는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지르더니 짜증이 났는지 빌어먹을. 도대체 어디 숨은 거야? 시간이 이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단지 밖으로 나갔을 리 없어. 가장 가까운 곳이 여기 주차장이라고. 나는 당황했다. 그의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점점 더 이해할 수가 없다. 하지만 더욱 확실해진 건 내 동생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잠시 후 남자가 내 동생 곁으로 다가왔다. 내 언니가 여기 숨어 있다고 나한테 말한 거 아니었어? 사람은 어디 갔어? 두 사람은 아는 사이였다. 우리 언니가 화장실 창문에서 뛰어내렸으면 가장 가까운 곳이 여기 주차장이에요. 단지 정문까지 뛰어갈 시간은 절대 없었을 거예요. 내 말 믿어봐요. 분명히 여기 어딘가 있어요. 남자는 손에 든 도끼를 느릿느릿 만지작거렸다. 한참을 찾았잖아. 그래서 어디 숨었다는 건데? 탄막이 폭발했다. 헐. 동생이 이 소설의 여주인공 아니었어? 어떻게 범인이랑 한패가 된 거야? 동생이 일부러 언니를 범인한테 넘겨서 죽이려는 거야? 대박 소름. 내 기억으론 이 책 동생이랑 재벌 2세. 남주의 달콤한 로맨스 소설이었는데 전개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막았다. 내 동생의 말이 무슨 뜻일까? 그는 왜 나를 죽이고 싶어 하는 걸까? 이맘의 얼굴에 사악한 표정이 떠올랐다. 뭐야?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해? 짜증나 죽겠네. 그냥 얌전히 죽어주면 안 되는 거야. 남자가 의외라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너희 자매 사이가 꽤 좋은 줄 알았는데 어째 원수보다 못하네. 말해줘도 당신은 몰라요. 우리 언니는 원래 죽어야 할 운명이었어요. 살아있으면 안 됐다고요. 난 지금 언니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죽어야 할 운명이라니. 무슨 소리야? 들을수록 더 이상해졌다. 언니는 분명히 아직 주차장에 있어요. 도대체 어디 숨은 거지? 맞다. 언니가 지난주에 새로 뽑은 차가 있었지. 분명히 차 안에 숨어 있을 거야. 하지만 다음 순간 이 맘은 다시 짜증 섞인 표정으로 미간을 아쉽게도 차 찾으러 갈 때 내가 같이 안 갔거든요. 무슨 차를 샀는지 모르겠네. 차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남자가 그 말을 듣고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건 간단해. 전기차는 음성으로 깨울 수 있잖아. 가서 한번 해봐. 언니 차가 갓 산 거라고 했지. 분명히 아직 음성 설정을 안 바꿨을 거야. 이 맘은 짜증이 났다. 하지만 여기 세워진 전기차만 해도 최소 67대는 된다고요. 하나하나 다 해보려면 어느 세월에 다 하겠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갑자기 뭔가가 떠올랐는지 이 맘은 서둘러 핸드폰을 꺼냈다. 맞다. 언니 SNS에 차 인도 받았을 때 사진 올렸던 게 기억나. 나는 온몸이 떨려왔다. 이게 정말 내 동생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설령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 해도 나를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팔아넘길 필요는 없지 여기서 않은가. 어떡하지? 어떻게? 젠장, 왜 나는 게시물을 최근 3일만 보기로 설정하지 않았을까? 이 맘이 똑같은 기종의 전기차 한 대를 바라보았다. 두 눈이 마치 썬팅지를 뚫고 안을 노려보는 것 같았다.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결국 여기 숨어 있었구나. 날 바보처럼 보고 있었겠지. 방금 우리가 한 말 다 들었지. 내 이마에서 땀방울이 송골송골 떨어졌다.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죽을 것만 같았다. 그가 음성 지원 기능을 이용해 차 문을 열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럴 리가. 사람은? 차 안은 텅 비어 있었다. SNS에 올린 차가 분명 이 차가 맞는데 색깔도 맞고 브랜드도 맞는데 분명히 이 안에 숨어 있어야 하는데 남자가 험악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랑 장난해? 너네 언니랑 한패지? 이 맘은 연신 뒷걸음질을 쳤다. 아니에요. 나도 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요. 차를 잘못 찾았나 봐요. 저기 큰 차들 뒤에 이런 차가 또 숨겨져 있는지 봐요. 누군가 언니랑 똑같은 차를 샀을지도 모르잖아요. 심장이 조여왔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이맘과 남자가 발길을 돌렸다. 또 한 대를 발견했다. 이맘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봐요. 내가 차를 잘못 본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 언니 차예요. 탄막도 다급해졌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대책을 세워주었다.
언니 리타이어 되겠어. 망했다 망했어. 아까 그 차는 가짜였지만 이 차는 진짜야. 전기차는 네트워크로 긴급 신고 문자 보낼 수 있는데 하지만 저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운전석 화면이 켜지면 바로 들키지 않을까? 하지만 내 눈이 번뜩였다. 나는 뒷좌석에도 보조 모니터를 설치해두었다. 그것도 똑같이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하다. 뒷좌석에 보조 모니터를 떼어냈다. 최대한 빠른 속도로 긴급 신고 문자를 입력했다. 가장 가까운 경찰서가 단지에서 겨우 300m 거리다. 늦어도 5분이면 도착할 것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계속 초를 셌다. 제발, 제발 성공해야 해. 남자가 도끼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 쾅 하는 소리가 났다. 남자가 발로 차 문을 세게 걷어찼다. 험악하게 안을 노려보았다. 음성 명령이 뭐라고 했지? 영암이 음침하게 덧붙였다. 헤이 시리. 지금 당장 차 문 열어. 내 전기차의 음성 시동 기능은 차를 인도받았을 때 이미 바꿔놓았다. 차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보자 이맘의 얼굴에 가식적인 미소가 걸렸다. 언니 거기 숨어 있는 거 다 알아. 스스로 나오면 편하게 보내줄게. 어때, 언니? 나를 더 자극하지 마. 나도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당신들 누구야? 살금살금 뭐 하는 거야? 멀리서 호통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침 일찍 달걀을 사러 나온 이웃집 아주머니가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는 아주머니가 아침 일찍 시끄럽게 한다고 구박하지 않을 것이다. 조금만 더 시간을 끌면 경찰이 곧 올 것이다. 남자는 급히 손에 든 도끼를 차 뒤로 숨겼다. 이맘은 능숙하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일찍 출근하시나요? 아주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 동안 이맘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누군지 기억해냈다. 이웃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훨씬 안심했다. 안에서 뭘 찾고 있는 거야? 도움이 좀 필요하니? 아주머니, 방금 언니를 찾고 있었어요. 언니가 휴대폰을 두고 갔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계속 모습이 보이지 않네요. 혹시 우리 언니 보셨어요? 단지 밖으로 나간 건 아니겠죠? 글쎄, 나도 방금 달걀을 받아서 오는 길인데 정문으로 나가는 사람은 못 봤어. 그래요? 그럼 여기서 언니를 좀 더 기다려 볼게요. 아마 걸음이 좀 느린가 봐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해요. 잘 가렴. 아주머니가 즐겁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실시간 댓글창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다. 끝났다. 끝났어. 이번엔 완전히 망했네. 경찰은 이제 막단지에 들어와서 도착하려면 2분은 더 걸릴 텐데 댓글창에서 한탄이 쏟아지고 있을 때 바로 지금이다. 방금 아주머니가 오셨을 때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도끼를 차 뒤에 숨겼다. 그리고 지금 그 두 사람은 떠나가는 아주머니의 뒷모습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 아주머니가 이곳을 완전히 떠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의 시선이 차에서 떨어진 빈틈을 타 나는 평생 가장 빠른 속도로 엔진을 걸었다. 가속 페달을 밟아 그대로 돌진했다. 이맘이 욕설을 내뱉으며 소리쳤다. 멈춰, 못 가. 하지만 나는 그 두 사람이 생각했던 것처럼 출구로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차 머리를 돌려 그들을 향하게 했다. 돌진했다. 이맘의 안색이 급변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라니.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이 차에 치여 날아갔다. 죽었을까? 이맘은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남자가 도끼를 지팡이 삼아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피를 토하면서도 도끼를 휘두르며 나에게 달려왔다. 나는 겁에 질려 급히 후진했다. 남자의 도끼가 날아오려던 찰나 경찰이 도착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경찰이라는 두 글자에 겁을 먹었는지 남자는 발작적인 반응을 보였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드레날린이 솟구친 모양이었다. 바닥에 있던 이맘을 끌어안고 도망쳤다. 나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졸였던 마음이 마침내 놓였다. 거기 아가씨, 괜찮으세요? 나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을 상세히 그들에게 말했다. 동시에 차에 있던 블랙박스를 그들에게 건넸다. 블랙박스에는 그 남자의 얼굴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동생의 대화도 담겨 있었다. 이것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했다. 경찰 4명이 교대로 나를 경찰서까지 호송했다.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다. 남은 경찰들은 그들을 쫓으러 갔다. 차가 천천히 단지를 빠져나갔다. 나는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면서 동시에 댓글창 생중계를 지켜보았다. 세상에, 범인이 꽤 똑똑하네. 그러니 그렇게 많은 연쇄 사건을 저지를 수 있었겠지. 세상의 지하 폐창고에 숨었어. 경찰이 어떻게 찾겠어? 이 폐창고는 평면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곳인데
전 주인이 사적으로 만든 곳이야. 경찰이 여기까지 수색할 때쯤이면 범인은 이미 도망쳤을 거야. 제길, 범인이 화풀이를 하려는 것 같아. 도끼를 왜 들어 올리는 거야? 설마 여동생을 죽이려는 건 아니겠지? 바로 그때 나는 갑자기 눈을 떴다. 옆에 있던 경찰에게 말했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우리 주차장에 지하 창고가 하나 있어요. 범인이 혹시 거기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경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즉시 무전기를 꺼내 동료들에게 알렸다. 그들이 이맘을 찾아냈을 때 이미 늦어 있었다. 그녀는 두 다리를 모두 잃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목숨은 건졌다. 살아남을 수는 있게 되었다. 범인은 저항하다가 현장에서 사살되었다. 이맘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수색 구조하러 온 경찰을 보았을 때 이맘은 갑자기 울면서 한 남자의 다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입으로는 울부짖으며 내가 당신의 미래 아내예요 라고 외쳤다. 우리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예요. 나중에 꼭 결혼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 남자가 이맘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다. 당신 미쳤어요? 난 여자친구가 있다고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맘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여보, 내 말 믿어줘요. 우리 언니는 분명히 죽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 여자친구도요. 아니, 전 여자친구지. 곧 그녀도 살해당할 거예요. 그 다음 우린 같이 사건을 조사하게 될 거예요.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면서요. 우리 둘 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똑같은 상처를 가졌잖아요. 당신을 이해할 사람은 나뿐이에요. 내가 범인을 찾는 걸 도와줄게요. 당신도 나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평생 행복하게 살 거예요. 남자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범인은 방금 우리에게 사살당했어요. 내 여자친구가 어떻게 죽은 사람한테 위협을 받습니까? 그리고 당신 언니도 살아있어요. 경찰서에서 아주 안전하게 잘 있다고요. 이맘은 멍해졌다. 그제야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범인을 발견했다. 그는 그냥 마취제에 취해 쓰러진 거 아니었나? 아니야. 그는 죽으면 안 돼. 그는 분명히 도망쳐야 해. 시체 유기 사건을 더 저지른 뒤에야 우리에게 잡혀야 한다고. 그가 도망친 다음에 당신 집에 가서 당신 전 여자친구를 죽일 거야. 그러면 우린 같이 범인을 찾을 거고. 이맘은 머리를 감싸쥐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굴었다. 입으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남자는 그녀가 자기 여자친구를 저주하는 것을 듣고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는 직업 윤리가 있었고 이 소녀 또한 피해자였기에 더 이상 따지지 않기로 했다. 그는 한마디를 남겼다. 난 정말 당신을 모릅니다. 게다가 다음 주에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맘은 결혼이라는 두 글자를 듣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다. 당신은 내 거야. 내 거라고, 내 거. 그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 남자는 깜짝 놀랐다. 서둘러 사람을 시켜 이맘에게 진정제를 주사했다. 동료가 투덜거렸다. 이거 너무 겁을 먹어서 망상증이라도 생긴 건가? 이 소식을 듣고 난 뒤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어쩐지 내 여동생이 입버릇처럼 내가 원래 죽어야 한다고 말하더니 과연 그랬구나. 그녀가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미리 사건의 전개를 알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 동생은 내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죽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죽지 않으면 자신이 남자 주인공과 관계를 발전시킬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재벌 2세의 여자친구가 될 수도 없었을 테니까. 과연 그랬구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내 동생의 마음이 이토록 독할 줄이야. 어떻게 친언니를 이맘에게 제물로 바칠 생각을 했을까? 그녀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나는 그녀를 보러 가지 않았다. 병원비도 단 한 푼도 내주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수많은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무표정하게 그녀의 번호를 차단하고 삭제했다. 동시에 그녀가 입원해 있는 동안 나는 즉시 중개인을 통해 집을 헐값에 내놓아 팔아버렸다. 그리고 곧장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원래 나는 범인이 잡혔을 때 내 동생이 이미 과다출혈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여주인공 버프가 대단했는지 그녀는 결국 살아남았다.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병원 쪽 말로는 그녀가 이미 미쳐버렸다고 한다. 매일 입속으로 여주인공이니 남주인공이니 중얼거린다고. 범인이 사살된 후 댓글창은 서서히 사라졌다. 나는 다시는 그것을 본 적이 없다.